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정책자금, 네, 이번으로 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대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정원을 좀 걸었는데요. 교정을 걸었는데,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다시 여름이 오나 싶기도 하면서 약간의 단풍도 들어서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좀 자연을 접하는 건 진짜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주제는 지난번에 하다가 좀 말 제품 공정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안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R&D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연구소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데 지금은 37,000개의 연구소가 지금 저희 나라에 설립되어 있다라고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많지만 없는 기업들도 꽤 많잖아요. 기본적인 조건이 연구소가 설립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인적 요건이 가장 맞추기가 힘들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뭐 원하는 대로 다 뽑을 수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에 대해서 소기업은 훨씬 더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완화시켜준지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두 번 공고가 나오는데요. 201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공고가 5월 달에, 네, 4월, 5월 달에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제 공고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화면을 제가 전환시킬게요. 네, 네. 4월 21일 날 공고문이 나왔고, 신청 기간은 약 한 2주가 주어져서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인데요. 올 초랑 되게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기업체에 봤을 때는 아주 많이 편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게 사업계획서가 간이 사업 제안서 제출로 바뀌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간이 사업 제안서를 한번 제가 또 물론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변경 전에는 대면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변경 후에는 간이 사업 제안서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서 현장 평가가만 통과되면 최종 선정이 되는 아주 네, 네. 네, 숨 좀 쉬고 할게요. 네, 현장 조사로 네, 진행돼서 과제를 이렇게 신청해서 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네, 또 가점 대상에 대해서 바우처 사용 TCP 기업 활용법상 사업 재편 승인 중소기업이 3점 내일 채용 공제라는 가점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품 개선이나 공정 개선 사업에 대해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고 총 사업 시의 75%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고 이 중에 25%는 기업에서 자금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총 사업비를 계산하려고 하게 되면 5천만 원 나누기 0.75를 하게 되면 이 총 사업비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현금 비율이 40%라고 하면 약 666만 원 이상이면 네, 현금 비율을 이 사업에 필요한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데는 현금 자금이 필요한 거고요. 기간은 9개월이고요. 기술료는 면제돼요. 네.
10% 기술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네, 기술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공장 개선 과제는 공장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출서만 내주시면 이게 충분히 된다라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온라인 신첩 절차나 접촉 요령은 www.smtech.go.kr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과제 관리, 과제 신청 뭐 이런 것들을 쭉 하시면 되는데요. 사업 신청은 1, 2차 중에 꼭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고 재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거 네, 말씀드릴게요. 네, 회원 가입하시고 나시면 사업신청서 간이 제안서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간이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회원 가입하고는 이런 거는 네, 쉬우니까요. 신청 시 구비 수료라는 게 있는데 사업 신청서를 내시고 간이 사업 제안서를 내시고 예전에는 이게 아니었죠. 사업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좀 더 많았는데요. 되게 간단해지셨어요. 네. 이런 걸 내시고 몇 가지 자료를 첨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는 스캔하여 업로드 하시면 되는 거고 특별한 건 없으시고요. 그리고 내시고 나면 사전 검토가 5, 6월에 이루어지고 현장 평가는 6월 달에 이루어져서 과제를 선정하는 건 7월이라고 하는데 2017년도를 예를 들면 1월 달에 공고문이 나올 거고 조만간 사업 신청서를 내야 될 거고요. 그럼 2월 달에 현장 평가나 현장 조사가 2, 3월 달에 들어갈 거고 지원되는 게 아마 3, 4월 정도 지원 과제가 자금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원 제한 사항은 부도, 휴업, 폐업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세금 안 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부채 비율이 1000% 넘었을 경우에도 네, 안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과제 설명할 때 실수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변 확대 사업은 기업에서 총 4회만 수행할 수가 있어요. 1년에 4번이 아니라 총 4회 이상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저변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변 확대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품 공정 개선 사업이랑 산업연 사업하고 창업 성장 기업 서비스 기업이 총 4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저변 확대에서 이제 타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타 사업은 몇 번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하시면 돼요. 이렇게 2010년도에 가점이 이제 좀 변경됐는데요. 총 가점 규모는 최대 5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점을 우리 기업은 가점을 어떤 게 가능한지 좀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기업 규모가 10인 미만인 같은 경우에 일단 3점을 받아요. 네. 그리고 10인에서 20인인 경우에 2점이죠. 그러니까 10인 미만이라면 기업 활력법상 사업 재편 승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하나만 봐도 5점인데요. 이렇게 5점만 받으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 연계 과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공장 설립과 연계된 과제 시절 시 과점 2점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그 기초 수장 이상에 해당되는 개별 과제가 가점이 부여된다는 건데, 뒤에 보면 표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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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스마트화 수준 총괄편이고요. 그 기초 수준 이상에 관계된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기업 자원 관리, 제품 개발, 공급 사슬 관리 이런 것들에 같이서 기초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스마트 수준 총괄 기준의 심의에 의해서 가점 2점이 부여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시다면 가점 2점이 받을 수 있으니까 10인 미만이라면 5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별첨 뒤에 붙여있는 것 중에서 그 현장 자동화라든지 기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뒤에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서류를 정말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우처 사용 시 직접비의 1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 가점을 2점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바우처 사용에 대해서도 그 주간 기업이 기술 개발을 했을 경우에 뭐 외부의 용역을 맡겼을 경우에 이때 직접비의 10% 이상이게 되면 2점을 준다는 건데 보통 그 위탁형 바우처에도 뒤에 붙임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그것도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 T12 결과 가점도 2점이라는 게 부여되는데요. 그 보시다시피 그 기술 보증 기간, 한국 기업 데이터, 뭐 뒤에 두 가지도 또 있죠. 네, 이런 기업에서 그 T4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2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가 되면 2점 받고 끝내시면 되는 거죠. 5점만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7점, 8점 더 받는다고 문제가 되는 게 뭐 더 좋다는 건 아니니까요. 기업 한료 재고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2016년도 8월에 시행령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 8월에 시행됐다고 하면 그 아주 따끈따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기업 한료 재고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0%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제품이 바뀐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돕기를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재평성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점 3점이 부여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전화를 어제 전화를 해봤나? 전화를 해보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사업 재평까지 되는지 여쭤보니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10월은 필요하면 기업을 직접 1대1로 와서 상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관계된 것들이 뭐 0.2% 은행 이율을 낮춰준다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최고 5천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해주는 분도 있으니까요. 네, 좀 예. 아직은 이제 처음 시행되는 특별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받기가 아주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2, 3대 1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쟁률이. 네. 그리고 내일 채용 문제 가입하게 되면 가점 2점이 네, 부여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이런 부분이고 문의처는 이렇게 이쪽에 네. 힘들면 전화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요. 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날 전화하셔서 다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 위탁 연구 기간의 범위는 일단 넘어가고요. 네, 바우처 지원 범위 안내에 대해서 이제 붙여져 있는데요. 바우처 지원 범위는 어떤 거냐면 위탁 연구 개발비,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용역을 맡기는 경우,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서도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시설 장비 활용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바우처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우처라는 것은 신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라기보다 그냥 정부에서 이런 곳에, 그러니까 인정받은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 인정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어. 네.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도 있고요.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이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제품을 공정이나 했을 경우에, 개선을 했을 경우에 시험 분석 검사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 시험 기관에서 인정받게 되는 건데요. 그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하는 시험 검사 기관 중에서 이걸 검사했을 경우에는 바우처라고 인정해 주셔서 직접비의 10% 이상만 넘게 되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바우처인 거죠. 직접비의 10% 이상이면 가점 2점입니다. 지금 설명한 사업이 그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화 사업이고요. 5천만 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10%안 내도 되는데, 갑자기 요거가 뭐죠? 다시 넘길게요. 1월 달에 공고가 나올 예정이에요. 1월 달에 공고가 나오니까,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죠? 잠시만요. 이거는 1차, 2차가 있는데 보통 1월에 1차 거 나오고 5월에 보통 4월에 공고가 나와서 5월에 2016년도에는 재공고가 나왔어요. 이게 찾으니까 안 나오네요. 성공했을 때 성공 보수 10% 개발비라고 했겠다. 그걸 안 내셔도 되고요. 이것도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연구소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죠.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손 한번 흔들어 달라는데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1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3점 이상 받을 수 있고, 아까 이런 가점들이 있어서 5점 받으시면 되는 거고, 되게 편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잠시만요. 이 간이 사업 제안서만 실질적으로 잘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6년 1월 달에는 이렇게 간이 사업 제안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5월에는 간이 사업 제안서로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훨씬 더 편해졌어요. 이게 몇 장도 되지 않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현황은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성능이라든지 품질을 개선한다.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 인력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이걸 사실은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 R&D 과제에서는 연구소 없다는 게 되게 큰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 기술이 국내외 기술의 향후의 전망 등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요. 기술 개발 내용은 이제 지금 주요 핵심 기술과 어떻게 차별성이 서 있는지 세부적인 개발 내용을 서술해야 되는 거고,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행팀이 어떤 팀들이 있는 건지, 또 사업 규모 어떻게, 네, 반갑습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기술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연구 인력이 없거나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받기가 좀 힘들겠죠. 세부 계획 내용들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기술 개발 추진 일정 및 역할 분담인데요. 네, 질문하셔도 돼요. 네. 이게 9개월간, 최대 9개월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9개월이 넘지 않으셔도 돼요. 않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기술 개발 최종 목표가 네. 네, 저변 확대 사업은 총 4번이죠. 네.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네. 이건 저변 확대 사업 중에서 하나입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내용 최종 산물을 함축적으로, 네,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목표 달성과 평가 지표가 있어요. 4번이, 아니요, 총 4번. 네, 총 4번이세요. 네. 공정 개선 창업 합쳐서예요. 네. 합쳐서 4번까지만 돼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평생, 네. 네. 목표 달성 평가 지표를 정확하게, 네. 수치화시켜서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측정 결과는 어디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개발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화 방안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만 적으시면 되는 거고, 기업 고용 및 수출 현황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2015년, 내년에는 2016년도가 들어와 있겠죠. 네. 이거 지금 신청은 할 수 없고요. 올 1월에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년 과제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지금부터, 예, 내년. 네, 2년 보통 1월에 있더라고요. 네. 빠르면 2월에 공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이었어요. 네. 그리고 수출 지표는 네, 우리 기업이 이렇다, 고용 지표는 이렇다. 그래서 간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건 기업을 위해서 훨씬 더 간편화되어 있었어요. 뭐 앞전에는 그 재공고문을 제가 5월 달에 보여드린 건데, 그 1월 달에는 그 뭐 정말 더 복잡하게 한 2배 이상 3배 정도로 내용이 많은 편이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한 5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잠시만 몇 장인지 확인해 볼까요? 물론 내용을 적게 되면 늘겠죠. 자, 1쪽이죠. 2쪽, 3쪽, 4쪽. 아니 이게 끝이에요. 거의. 이게 위에가 전개 거의 끝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가점 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현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간 수준이다. 현장 자동에서 설비 데이터를 자동 집계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요 뒤에 기초 수준, 식별 및 통신 자동화 수준이 RFID라고 얘기해서 바코드 같은 것들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스마트 수준별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정부에서 5천만 원. 네. 네. 기술료는 안 내셔도 돼요. 면제예요. 네. 네, 스마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뒤에 잘 나와 있어요. 중간 수준인지, 중간 수준 위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5천만 원이 너무 적나요? 네.
공정 계산, 이게 저변 확대 사업은 금액이 되게 많지는 않죠. 네.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되면,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공고가 이게 두 번 정도 공고문이 나와도, 원래는 한 번이라고 돼 있는데, 별풍 당당님께서는 한 번 떨어져도 다시 기회를 줬다고 하네요. 모집이 미달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미달될 일이가 있겠어요? 네, 네. 일단은 공고문에서는 네, 재신청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고 나면 다시 또 신청하고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신청 자체가 1년에 한 번밖에 접수가 안 된다는 건 것도 네, 1년에 1월에 탈락한 기업은 하반기에는 접수가 안 되는 걸로 공고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음. 그래서 몇 장이 안 돼요? 3장? 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내용을 적으면 훨씬 더 좀 많아지겠지만, 네. 그리고 위탁 바우처 했을 경우 2점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이게 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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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이거는 끝내고요. 연구소의 인력에 대해서, 연구소 인력에 대해서 좀 더 인력 조건에 대해서 연구소 네, 좀 말씀드릴게요.